최악의 미세먼지가 오늘까지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부터 음식들까지 일상 곳곳에 존재하는 발암물질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또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친정 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가족의 달라진 행동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위요? 예. 30분에 한 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발병률은 물론 사망률까지 높아 더욱 치명적인 대장암과 폐암. 2018년 주목해야 할 두 암으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말 나온 김에 감톨 같은 민망이 대공개. 순리를 거스르는 타노스 일가의 애증 섞인 가족사는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문제 이쪽 어른데도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1970년 공채 성우로 데뷔해 라디오, 드라마, 영화, CF까지 장악. 다양한 분야에서 중행무진 활약하는 성우 겸 배우 김기현. 70년대 성우로 데뷔를 해서 드라마, 영화, CF까지 섭렵하신 성우 겸 배우 김기현 선생님 그리고 아내이신 손영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김기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풍채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또 아내분이신 손영아 씨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또 닥터지바고를 찾아오신 건가요? 오실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내가 건강해야 내 자식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기 일을 다 해내고 생업에 종사한다.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아직 건재하다. 나 아직 건재하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소리만 들어도 그냥 우리까지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에너지를 받는 기분이죠. 네. 네네. 과연 우리 자제분들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건강하신지 혹은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가 지금 어느 정도 되셨죠, 이제? 남자니까 막 밝혀도 되겠지. 74. 아, 한국 나이로 74이요? 혹시 뭐 어디 불편하신 데는? 하긴 뭐 이제 내 나이 때 되면 뭐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누라 덕에 안 아픈지도 몰라요. 마누라 덕에. 내조 덕분인가요? 사모님, 저 왔습니다. 사모님. 연락해 주실 겁니다. 보기에 굉장히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네. 요즘에 내가 사실 우리 집사람이 먹는 거 따라 먹느라고 나도 덩달아 건강해진 거예요, 이게. 건강식을 찾는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제가 아팠으니까요. 아프셨다고요? 대장암으로 어머. 아이고야. 10년 정도 계속 재발하고 해서 재발까지? 투병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너무 고우셔서 전혀 몰랐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던 지난날 갑작스런 대장암 선고는 평화롭기만 하던 부부의 일상을 무너뜨렸다. 2005년도에 대장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만 했어요. 괜찮다고 그래서. 근데 2007년도에 임판선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수술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011년도에 뭐 또 폐 이상한 거. 폐로 전이가 됐죠. 아이고. 대장암 재발로 폐까지 전이된 암세포. 끝을 알 수 없는 투병 생활이 계속됐다. 하늘이 무너진 거 같잖아. 나는 숨을 못 쉬었어, 숨을.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저는 그냥 벙 해갖고 있었는데 옆에 계신 분은 더 막 힘들어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항암 치료할 때 머리가 다 빠졌었죠. 그때는 진짜 힘들었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대장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 사라져서 고마워. 뭉클하네요. 그때 발견되고 나서 항암 치료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좀 서구형 암인가 아닌가요? 흔히 이제 대장암 이제 서구형 암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1위요? 예. 서구형이 아니라 한국형이군요. 한국형이 돼버렸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대장암 사망률이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망률을 앞섰네요. 예, 사망률이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위암의 사망률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우리 대장암 하면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영향을 일으키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65세 이상 여성들의 암 발생률 1위가 대장암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뭐 예. 발생률 높네요 계속. 예, 근데 65세 이상 여성분들이 가장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이제 우리가 대장암이 생기는 것도 이제 대장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폐경. 예, 폐경이 되고 이제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니까 대장암에 대해서 조기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의 투병 이후 확 달라졌다는 김기현. 사실 저럴 때는 아주 수술 안 맞으니까 뭐 기득권 잡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러는데 집안일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 해요. 많이 변하셨어요. 느끼신 바가 많으신가 봐요. 원래는 많이 안 도와주셨어요? 원래는 안 했죠. 옛날 남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같이 나고 그랬잖아요. 180도 달라진 김기현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것은 뜻이지요.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차예요? 매실차. 뒷베란다에 아 매실을 직접 담으시네요. 저거 내가 담은 거예요. 오. 이봐, 계속 매실이 참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 집사람 건강을 위해서 한 거죠. 10년 됐을 거예요. 이러면 한잔 하는 거지. 10년째요? 와. 와 근데 저걸 저렇게 하나씩 담그는 것도 굉장히 정성일 것 같아요. 그게 즐겨왔어요. 즐겨. 처음에는 네. 내가 좋아하는 매실주를 담았죠. 예. 매실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 어디 들었죠. 배탈 나고 좀 뭐 소화 안 되고 이러면은 매실을 좀 희석해서 매실즙을 희석해서 먹기도 했어요. 맞아요. 장 건강에는 뭐 오래전부터 확실히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는요. 우리 몸에서 노화를 유발하고 암을 유발하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나쁜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고 네, 게다가 암세포가 죽는 걸 좀 도와주는 작용이 있더라. 네, 이런 논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정확하게 고르신 거네요 매실이라는 걸. 내가 잘한 거네. 얼떨결에. 김기현 씨가 직접 무를 썰어서 말려서 햇볕에 말려서 맨날 며칠 말려서 무 말랭이를 만들어서 반찬으로 했는데 다발무를 그저 천무랑 거 딱 닦아주고 요새 아주 맛있는 무 있어요. 그 무를 사다가 그렇게 해서 말려놓은 무 말랭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삭거려요. 맛있는데 기가 막히냐. 이게 엄청 맛있다. 전 되게 근엄하신 줄 알았는데 아줌마 수다처럼. 지역 정성으로 돌봐 주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지극정성은 아니에요. 얼굴이 좋다. 김기현 선생님 혹시 근데 뭐 아내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느끼신 점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 번은 이게 10월경인데 이렇게 청계천 그 물 흐르는데 네. 그걸 놀러 갔어요 같이. 매일 보는 얼굴이 아니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봤거든요.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막 수척해지고 막
어디 아픈 거 아닌가? 그때 안 되겠다 검사해봐라 해서 검사했더니 그때 나와가지고 12월 5일 날 수술 날짜 다 기억해요. 사실 경각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증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대장암에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장암만 또 경각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네.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또 한 가지 암이 있거든요. 이 19년째 부동의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이 뭐냐면 네. 폐암이에요. 폐암. 네. 이 한국 사람이 그 연간 17,000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하거든요. 이게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30분에 한 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30분에 한 명? 대장암뿐만 아니라 폐암 역시 조기 발견 자체가 또 어려워요. 게다가 굉장히 전이 속도도 빠르고 다른 장기로 전이도 잘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장암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전에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3개월 후에 정기 검사를 갔더니 폐가 전이 됐다는 거예요. 3개월 사이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와, 그 폐암하고 대장암 정말 무섭구나라고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 두 암의 공통적인 증상을 좀 꼽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따스한 봄 어느 날 한 가족이 단란하게 모여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 먹었다. 아빠 너 밥을 좀 빨리 잡는다. 이게 뭐야? 뭘 발견한 거죠? 아이고. 갑자기 게을러진 어머니.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식사 후엔 졸음을 참지 못하는데 아프면 왜 이렇게 해? 요새는 밥만 먹으면 나른하고 졸음이 와. 식곤증인가? 봄이라 그런가 봐. 요즘 들어 부쩍 피로와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어머니. 과연 봄에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해도 좋은 걸까?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유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계속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이 계속 오길래 건강검진을 받아봐야겠다 생각하고 받았다가 발견된 거였어요. 예, 가장 피곤했던 이유가 예. 이제 대장암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필수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신적인 피로, 또 빈혈 같은 경우 이제 대장 출혈해서 빈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전부 다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료가 힘들고 대장 쪽에는 이제 혈액이 굉장히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게 전이도 잘 됩니다. 빈혈이 오면 결국 또 산소 운반이 안 되는 거니까 에너지 합성이 안 돼서 피곤할 수가 있어요. 폐암 같은 경우야 당연히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요. 산소 공급이 원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드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잘 안 돼서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다 그러면 적어도 뭐 식곤증, 충곤증 이런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특히 폐암이나 혹은 대장암 이런 병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무기력감이 지속된다 그러면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셔야 돼요. 피곤하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알기로 무조건 간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갑상선만 생각했어요. 필요해 무슨 약 맨 광고 나오는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때문인 줄 알았더니 야 이게 대장 관계도 그렇게 이제는 그 노래도 바꿔야겠어요. 폐 때문이야. 뭐 이렇게. 장 때문이야. 장 때문이야. 이렇게. 곧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딸. 늘어난 체중에 자극을 받아 곧장 운동을 시작하는데 녹초가 될 정도로 살과의 전쟁을 이어가는 그녀. 하지만 먹는 즐거움만은 포기할 수 없다. 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가지고 와? 먹은 만큼 운동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 고칼로리 음식들도 마음껏 먹는 딸. 예. 그거 안 되겠다. 그만 좀 먹어. 나 살 빠졌잖아. 뭐? 너 그렇게 먹는데 살이 빠져?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4.5kg 감량에 성공한 딸. 보란듯이 부모를 부르는데 나 4.5kg나 빠졌어. 그렇게 먹는데도 살이 빠져? 노력에 비해 상당히 많이 빠진 체중. 과연 마음껏 기뻐해도 되는 변화일까?
저런 경우에는 뭐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든지 당뇨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해 봐야 될 게 내가 혹시 암이 아닌지도 이제 그리고 우리가 대장암과 우리 폐암은 우리 체중 감소를 더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암 같은 경우는 대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소화 흡수 능력이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설사 같은 것도 많이 생기니까 의도치 않게 다른 암에 비해서는 체중 감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산소를 받아들여서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4.5kg의 체중 감소가 있으면 그게 암의 첫 징후일 수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4.5kg요? 예, 혹시 내 몸에 암이 있는지나 아닌지 한 번쯤은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사연이 담긴 체험단 지원자들의 영상 편지. 저는 엄마께서 8년 전에 담담 수술을 처음 하셨고요. 가족력이 좀 걱정도 되기도 했고 체험단에서 나의 건강이 어떤지 체크해보고 싶었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아리! 저는 아버지는 폐암으로 발병하셔가지고 엄마는 유방암이었었는데 폐암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가족력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암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은 중년들이 암 예방을 위해 개가천습에 동참했다. 암 그 이력이 좀 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폐암으로요. 그다음에 또 친정 언니도 자궁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친정 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안 들 수가 없죠. 근데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족 중에 한 분 이상은 암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암 발생과 연관이 있는 체내 염증 수치와 활성산소 수치, 그리고 암을 발생을 낮출 수 있는 항산화력 검사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보다 높고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는 상황.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개과천습을 위한 특급 처방전 공개. 빨리 와봐. 엄마. 각자의 방식대로 처방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너무 힘들어. 맛있다. 최고다. 모두 암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이셨는데 과연 어떤 체험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래요. 그 비밀이 암을 좀 호전시키고 예방 중인 주인공들의 일상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비결을 좀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보시죠.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첫 번째 주인공 안치홍 씨. 혹시 죽으면 어떻게 하나 말할 수도 없지 뭐. 하늘이 노랬지 진짜. 아들이 그래 아파서 수술하러 갔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가래 일천간장 다 쓰고 빠져. 아이고 부모 마음은 다 같아. 건강한 줄 아니까 폐암이 이기 말이라 하면서 이제 수술 끝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이짝 폐 다 절제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시골이면은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담배는 이제 94년에 끊었어요. 근데 이제 담배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안 해. 한 5, 6년 전인가 폭설이 와가지고 축사가 싹 잡아놨어. 그 자재를 쓴 걸 사다가 이제 쓰던 걸 쓰니까 막 가스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것이 호흡기에 딱 들어가서 이게 여기서 걸리지 않았나. 이 축사 환경도 폐암하고 관계가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성면 슬레이트 같은 거 우리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천장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뭐 내장 외장 재료도 많이 썼었죠. 그런데 노후가 되면 가루가 돼가지고 날려요.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퍼질 수가 있고 이게 호흡기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미세먼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폐암의 위험도가 높아졌을 수가 있죠. 그런데 폐암이 원래 이제 흡연하고 연관이 많고 흡연율이 아무래도 남성에서 높으니까 네. 폐암 그러면은 남성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옛날에. 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폐암 환자 10명 중에 3명이 여성 환자예요. 네, 이 여성 환자의 88%는 비흡연자예요. 맞아요. 그렇다면 왜 이 여성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아마도 조리 환경과 연관된 초미세먼지, 아니면 우리 환경에서 노출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여성의 폐암 유병률을 높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고 철저히 관리 중인데 저분 진짜 되게 건강해 보이신다. 네. 처음에는 2층을 못 올라갔었어요. 2층 올라가면 하늘이 노랗고 막 캄캄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2층, 3층 막 그냥 올라가도 나 숨 차면 다른 사람도 숨 차더라고. 가볍게 몸을 푼 그가 향한 곳은 갑자기 땅에 눕더니 별난 행동을 하는 주인공.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벌레 운동. 죽은 벌레 운동이요? 죽은 벌레 같지 않아요? 자연에서 이름을 웃기게 주셨는데 죽은 벌레 운동? 벌레가 뒤집어져서 못 일어날 때. 바둥바둥. 이게 코어 운동이네요. 이름을 어쨌든. 산소 호흡 거시기는 운동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누웠다 일어났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별난 행동. 선생님 지금 또 뭐예요 이건? 이게 오뚜기 운동. 오뚜기 오뚜기 운동. 오뚜기 같이 발발이 난다고 해서 오뚜기 운동이죠. 다른 사람 같이 폐가 2개인 사람들 같으면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은 폐가 반쪽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죠. 저분 같은 경우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쓰지 않는 코어 근육을 이렇게 사용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뭐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골고루 신체를 발달시키면서 면역력 높여주는 게 있고 본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이제 운동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하잖아요. 맞아요. 운동을 저렇게 즐겁게 하면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면서 암 환자분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폐암 발병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다. 동의보감은 이제 그 약용식물 때문에 이제 이게 뭐에 좋은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공부. 산야초 효소제 만드는 방법. 공부를 정말. 이게 국가기술 자격증인데 유기농업 기사, 식물 보호 기사인데 이게 식물의 의사에 말하자면 53살에 입학을 해가지고 57살에 졸업을 드는 해 졸업을 한 거죠. 자금까지 막 뺐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친환경 농사를 시작. 이거는 이제 친환경 감자인데 무농약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람이 살려면 우선 벌레가 먹는 걸 먹고 풀 속에서 자라는 곡식을 먹어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가지고 친환경을 하게 된 게예요. 이때 밭에서 난 풀을 입속으로 가져가는 주인공. 쉴 틈 없이 먹는 이것의 정체는? 이제 이걸 먹고 내가 폐암을 고치게 된 동기가 이 식물한테 있어요. 뭔지. 알리신이 또 항암 성분까지 딱 해가지고 살균 살충을 해주고. 양파 아닌가? 양파 같고. 파가 아니고. 모르겠어요. 밭일을 마치고 귀가한 주인공. 허기가 졌는지 집에 오자마자 가족과 함께 간식을 챙겨 먹는데 맛있어. 이게 건강을 지켜준 보배에 나한테. 마늘? 마늘하고. 아 마늘 맞네요. 마늘. 네, 견과류 들어간 마늘 강정이에요. 네? 마늘 강정. 마늘 강정. 아하. 그래서 이 마늘이 진짜 보배 이게 진짜. 저거 지금 생마늘을 먹는 거예요? 매운맛의 대명사 마늘. 과연 마늘 강정의 맛은 어떨까? 마늘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우리 집에 또 저 비법이 따로 있어요. 보통 생으로 요리에 사용하는 마늘. 하지만
하지만 안치홍 씨네 가족은 조금 번거로워도 마늘을 삶아서 요리에 활용한다는데 마늘 강정 또한 마찬가지. 간장과 들기름, 꿀을 섞은 팬에 삶은 마늘과 견과류를 넣고 조린다. 근데 저거 맛있겠다. 아이 침 넘어가네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먹고 싶네. 그렇게는 안 먹어봤어요. 매운맛은 사라지고 달달하면서 마늘의 풍미가 느껴지는 건강 간식. 마늘 강정 완성! 마늘에 있는 그 성분 중에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 마늘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암 작용도 나타내고 항산화 작용도 하는 건데 제가 유심히 본 게 마늘을 좀 오랫동안 삶은 강정으로 드신 거잖아요. 이렇게 1시간 정도 마늘을 삶으면요.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하고요. 정말요? 좀 시간이 없을 때는 한 30분만 삶아도 이 성분이 2배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이 생으로 먹었는데. 반면에 그냥 한 1, 2분 정도만 살짝 데치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늘을 좀 삶아서 드시는 방법 요리하실 때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또 이렇게 데쳐야 된다고 삶아야 된다고 하면 또 되게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 가정마다 다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데우면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40% 가까이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삶는 거 대신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열을 가하면 이제 매운맛도 없어지니까 먹기도 좋고. 예, 먹기도 좋고 S-알리시스테인의 항산화 성분도 올라가니까 가지고 있는 효과도 더 이렇게 극대화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나도 마늘을 엄청 좋아하거든. 그러세요? 예. 마늘과 청양고추. 마늘과 청양고추. 마늘을 맛있게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배추 속에다가 저걸 또 넣어? 고운 대추가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마늘도 좋고 대추도 좋고 건강식이죠. 애기들도 잘 먹어요. 그래서 대추 향만 타고 저것 때문에. 꽃감을 넣었잖아요. 아. 꽃감 속에다 대추를 넣는데. 아, 저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 씨를 제거한 대추 속에 마늘을 넣고 튀김가루를 입혀 튀겨주면 된다. 튀겨요? 어우, 맛있겠다. 건강 간식으로 제격! 바삭하고 고소한 통마늘 대추 튀김. 꼭 맥주 안주로 기가 막히겠네. 그 생각하는 분들 많겠네요. 정말 못 말려. 마늘로 가득한 건강 밥상. 마늘이 우리 양념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게요. 김치에 마늘 들어가 있고 이것도 마늘이고 마늘 가족 밥상. 건강을 되찾은 이후 한 가지 바람이 생겼다는 주인공. 이제 올해부터 친환경 인증 받아서 이제 농사 짓는데 좋은 마늘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김기현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대장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내. 그렇다면 이들의 건강 비결은? 한번 우리 집사람 먹는 거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공기가 좋은 날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건강을 챙기는 부부. 아, 좋다. 자, 걸으면 아주 좋아요, 여기 걷기가. 아프기 전에는 전혀 안 했죠. 아프고 나서 뭐 공기가 얼마나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좋은 공기 그리고 운동이 좋다는 걸 알았으니까 뒤늦게 철들었어. 저 해좀 봐. 산까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한 산책길. 어딘가 익숙한 풍경인데? 비슷하네요. 예.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부부. 아내를 위해 김기현이 준비한 간식이 있으니 바로 채소 스틱이다. 제가 아프고 나서는 이렇게 좋은 야채를 많이 챙겨주세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손수 채소 스틱 도시락을 준비한 김기현.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식을 이걸 먹어주면 삼시세끼로 먹는 밥
탄수화물. 그 섭취 안 해도 뭐 이런 것이 포만감을 포만감을 느끼니까 좋은 거 같아요. 나도 먹으니까. 여러 가지로. 내려가자. 이제 산을 내려가나 싶었는데 어? 갑자기 콩콩 뛴다. 이건 뭐죠? 장털기 운동이라고. 장이 움직이면 출렁거리면서 움직이면서 장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까치발 세우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자기 출렁출렁한 게 느껴지잖아. 이게 장 운동이 될 수밖에 없지 뭐. 좋지 뭐.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젊은 애들을 보면 이렇게 뛰잖아. 이렇게 이어까지 턱이 올라오면서 얼마나 크게 자기 저기서 운동이 되겠어. 근데 나이가 들면 이걸 못하지. 관절도 힘들고 관절에 무리도 가고 그러니까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힘이 있어. 근데 나는 아직 이만큼 있잖아 이거. 내 나이. 저 선 나오기 힘든데요. 여기가 좀 꽉 차신 거죠. 오. 와, 나도 뭐라 해야 되냐면 거기가 힘쓰지 말고 나한테 힘써. 아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근데 저도 장태기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체를 약간 숙이니까 네. 복압이 올라가면서 장에 자극을 주고 틀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장도 이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 소화 흡수 배설을 돕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맞춤식 이제 대장 건강 운동인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운동이었네요. 잘하고 계셨네요. 이제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김기현. 아내와 함께 매일 챙겨 먹는다는 이 음식의 정체는 뭘까? 요즘에 많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브라질러트라고 해가지고 안에 건강을 위해서 뭘 찾다 보니까 꼭 항암이 좋다고 요즘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어보는 거예요. 덕분에 나도 뭐 친구들하고 강남 간다고 임금님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나무 열매의 씨앗인 브라질너트.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 함량이 높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브라질너트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막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고 체내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을 활성화시켜서 항암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브라질러트래 브라질러트. 근데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튀김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초절임한 거예요. 그냥 먹었죠. 나이거는 먹었는데 또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뭐 식초에다가 이렇게 살짝 담궈서 먹으면 더 좋다고 해서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현미식초 같은 데 담가서 한 4일 발효시켜서 이렇게 초절임식으로 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식초에 담가서 드시면요, 뭐 맛도 맛인데요. 이 셀레늄 같은 미네랄 성분들이 이 식초에 있는 유기산하고 만나면 좀 흡수율도 높아지거든요.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셀레늄은 이제 천연 항산화제로 이제 비타민 E에 비해서도 1970회 정도. 이제 970회요? 예, 그 정도 높은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을 4년 6개월 동안 섭취했더니 암 발생률이 37%. 특히 대장암 발병률은 58%, 폐암 발병률은 46% 감소했다고 연구가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베란다로 향하는 손영화. 이거는 생선 말렸네요? 네, 이건 가자미. 이거는 생태를 말린 북어. 저는 그 고향이 주문진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동생이 닭 먼저 시켜서 올려보내면 이렇게 하루 이틀 햇볕에 놨다가 그냥 쪄서 먹어요. 그녀는 붉은 육류 대신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이때 양념장 없이 요리하는 것이 포인트다. 와. 우리 처갓집 무슨 명절 때나 가면 저기 상에 전부 적어요. 생선 쪄. 생선 이만큼 올려. 밥이 좀 많이 좀 남았었는데 이게 밥이 좀 많이 남아서
밥이 이렇게 이제 찬밥이 이렇게 생기면 요 해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우리 죽을 좀 만들려고 죽. 아, 죽으로? 밥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찬밥 정도 넣어가지고. 근데 죽에 우유를 넣으세요? 이게 뭐 그 우리는 진짜 우유를 넣어서 먹어서 우유죽이라고 하지만 이게 원래 옛날에도 왕실에서도 이게 타락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끓여 먹었대요. 우유로 끓이기도 했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잘 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아팠을 때 그때 이게 해줬으면 잘 먹었을 텐데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열심히 지냈어요. 싱겁게 좀 싱겁겠다. 타락죽을 한층 더 건강하게 먹는 부부만의 비결이 있다. 고명처럼 이렇게 얹어가지고. 아내를 위한 브라질너트 타락죽. 저렇게 넣으면 약간 잣죽 비슷할까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 브라질너트예요. 뭐 여러 가지 비타민 E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뭐 항산화 작용도 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도 높이고 이런 성분이 비타민 E거든요. 이 지용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여러 가지 유제품에는 지용성 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기름 성분들이. 이 기름 성분이 비타민 E하고 만나면 흡수율을 또 높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타락죽 형태도 아주 좋은 형태로 보입니다. 암 호전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김기현, 손용아 부부의 건강밥상. 자, 드십시오. 아내의 대장암 투병 이후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순간조차 더없이 소중해졌다는데. 옛날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우리는 뭐 일하고 끝나면 친구들 술 한잔 먹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아침에 자랑이야, 그랬었는데 자랑. 지금은 아직 먹었으면 다 해.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제가 아팠던 게 사실은 전화위복이 돼서 머슴하고 잘 살아야죠. 충실한 하인입니다 제가. 최고. 자, 이게 지금 눈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화면으로만 보던 게요. 네, 마늘. 아까 알리신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시죠, 젓가락을. 향기가 되게 좋은데. 예. 진짜. 좀 더 깊이가 있는 좀 고급스러운 마늘? 몇 개를 먹어도 옆에 사람과 얘기해도 괜찮죠? 이렇게 괜찮다는 말이 손도 나오진 않네요. 브라질너트는 어떤 맛인지 궁금합니다. 네. 맛있어요. 약간 입 안에서 이렇게 잘기잘기 찢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삭거리기도 해요. 저는 사실 초절임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새콤할 줄 알았는데 괜찮네요. 입맛을 침샘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김기현 선생님이 아내와 함께 이제 이런 음식을 드신 게 100점이 아니라 한 200점 정도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면 제일 암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게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게 항산화 효소인데 이 항산화 효소가 나이가 들면 뚝뚝뚝 떨어져요. 어머. 7, 80대가 넘어간다 그러면 거의 내 몸에 자연적으로 만드는 항산화 효소는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너무 급격히 감소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산화 효소를 높여야 되는 건데 이때 도움을 주는 게 브라질너트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셀레늄이 인간이 꼭 먹어야 될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다. 유해산소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은 셀레늄 섭취가 유독 부족하고요. 게다가 셀레늄이 몸 안에서 저절로 합성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셀레늄을 좀 외부에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하루에 이제 셀레늄을 얼마 정도 먹으라고 하냐면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하라고 하니까 이 브라질너트 한 알이 셀레늄 함량이 7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어이구야. 그럼 한 알에서 한 알. 두 알 정도만 많이 드시면 들어있네요. 좋을 것 같은데요. 견과류들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브라질너트 한 알에 들어있는 셀레늄하고 동일한. 아니 아몬드는 도대체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사발이네. 아니, 저 호두만 해도 저 한 접시를 지금 꽉 채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훨씬 넘네요. 얘가 완전히 하나가 일당백이네. 견과류들이 몸에 안 좋다 절대 아니고요. 셀레늄 함량만 봤을 때 브라질너트가 월등 이 셀레늄 함량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셀레늄의 왕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셀레늄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구토나 설사, 위장장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체험단이 일주일간 실천하셨던 암 예방법들이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럼 다들 어떻게 체험을 진행하셨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볼까요? 암 가족력이 걱정인 체험자들의 암 예방을 위한 일주일간의 도전. 맛있다. 최고다. 상체만 진짜. 체험단을 위한 첫 번째 처방.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항산화 생활을 실천하라. 두 번째 처방은 브라질너트와 같이 셀레늄이 풍부한 식품 섭취하기. 군것질이 일상이던 유현식 체험자. 또 누워서 드셨어요. 맛있잖아. 많이 먹어. 그게 내가 저녁에 이렇게 줄게. 많이 먹어. 알았어요. 조금만 더 먹고. 아우. 잘 먹었다. 건강에 안 좋은 간식을 달고 살았던 체험 전과 달리 이젠 채소와 과일로 심심한 입을 달랜단다. 아까 막 소화제도 먹고. 가끔 소화가 안 되더라고. 이쪽이 안 좋은 거여서 말이야. 걱정되기도 해. 우리 집안의 가족력 때문에 나도 혹시 이암이 있지 않을까. 브라질너트의 지용성 비타민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방법. 요거트에 곁들여 맛을 보는데 과연 입맛에 맞을까? 그 브라질너트의 고유한 향이 있잖아. 씹히는 맛이라든가 고소한 맛이라든가 그 맛이 더 사는 것 같아. 살살 좀 쳐주면 안 돼? 쳐줄게. 1, 2, 3, 4, 1, 2, 3. 맛있다. 최고다. 아빠가 몸이 좋으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 한편 운동을 생활화하기로 한 김미화 체험자. 그러나 일어나. 안 돼. 더. 아니 근데 몸이 나이 너무 쓰게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게 어느 날 돼요. 될 때 또 기분이 정말 좋죠. 안 돼. 체험 기간 내내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 운동에 도전한 그녀. 그 결과 됐다. 됐어. 됐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됐다. 셀프 카메라를 설치한 뒤 딸과 함께 면역력을 키워주는 죽음벌레 운동을 하는 문정석 체험자. 짜잔. 운동 후 딸을 위한 브라질너트 요리를 만드는데 브라질너트를 위에다가 고명으로 살짝 얹어 먹으면 더 고소하고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보인다. 짠. 담백하고 구수하고 매력 있어. 진짜? 고마워. 이거 이제 내 운동에 탄력이 붙었어. 봐봐. 하나, 둘, 우야. 잘하지? 알렸다. 칠일간의 체험 후 대부분 활성산소 수치는 떨어지고 항산화 능력은 상승했다. 특히 박순남 체험자분 경우에는 항산화 능력 수치가 218 상승했고요. 그리고 활성산소 수치는 33, 염증 수치는 0.01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코어 운동과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 섭취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암 가족력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처방전을 열심히 지켜오셨는데 항산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체험단들의 노력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눈물겹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운동과 이제 식습관이거든요. 코어 운동처럼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쓰면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브라질너트에 셀레늄처럼 항산화 이제 성분이 많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면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는 줄어들고 항산화 능력이 쑥쑥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해주셔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계기로 삼으시면 개가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건강해야 또 가족들도 건강하고 네, 잘 봤습니다 오늘. 닥터지바고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 오래 살려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것도 먹어보고 이름까지 바꿔보지만 건강 100세는 쉽지 않다는데 그냥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지. 아프면서는 오래 살기 싫어요. 그래도 건강이 좋아서 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죠. 노화는 운명이 아니다. 잠든 장수 유전자를 깨우면 누구나 안 아프고 오래 산다는데 건강 100세를 사는 비법 백수령 그 비밀이 다음 주 공개됩니다. 그런데 먹고 늦게 들어. 남자는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프고 나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잡아야지. 죽도 쓰고 대단히 많이 좋아졌어요. 머슴하고 잘 살아야죠. 충실한 하인입니다, 제가.